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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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방송 사랑해요. 네, 매주 이 시간 2부 순서에는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참 이 12월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내한테 계획한 걸 제대로 못하지? 계속 미루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내일 해야지, 다음부터 해야죠 이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게으른 나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딱 한 가지 처방을 바로 오프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제한 시간 20분. 을 본인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20분, 제한 시간 20분 내에 그걸 꼭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일이 되게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하는 습관을 매 순간순간 좀 갖게 되면 미루는 거를 조금은 덜 하게 돼서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네, 20분 안에 뭘 좀 해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쵸, 예, 네. 그렇게 움직이면은 더 빨리 모든 게 좀 추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에 이어서 제가 또 한 분의 초대 손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항상 대표님과 함께 저희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그동안 이렇게 쭉 대표님의 말을 통해서 만나봤었는데 오늘은 직접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글로벌 인재 전문가이신 이상명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재 전문가 이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인재 전문가라고 하셔서 특히 우리 슈퍼맘들 이제 아이 있으신 분들의 그런 관심 많이 받으면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해 주실 내용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이상명 원장님에 대해서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대표님께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아마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그 주부님들의 자녀들은 다 이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다 꿈꾸실 것 같아요. 네. 21세기의 대표 글로벌 인재. 그럼 도대체 글로벌 인재는 어떤 인재이고 어떻게 하면 글로벌 인재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그 해법을 전해주실 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제가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네네. 앞으로 어떤 내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고 해도 정보가 별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스스로는 어떻게 이 퍼스널 브랜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애가 앞으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옆에서 바로 이렇게 좀 띄워주시니까 되게 오글거리시죠? 네, 이 자리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스스로 이제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풀어주실 텐데요. 자, 오늘 원장님 직접 모시고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직접 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글로벌 인재 전문기업 더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글로벌 융합교육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교육 과정에 관해서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트레이닝이 한국에서 보통 교육을 시키던 일반적으로 이제 제도권화되어 있는 교육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인재 기준에서 보면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큽니다. 예를 들면 인성도 있겠고요. 뭐 이제 앞으로는 또 철학 교육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부분까지를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일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세컨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시험만 해도 지금 이제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네. 분야를 나누게 되면 총 6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어 시험은 토플 시험부터 시작해서 뭐 IELTS까지 다양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공학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ISTQ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 테스터들을 키우는 그런 시험도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다양한 부분에 저희가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증 차원에 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입체적으로 저희 고객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또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포지셔닝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외국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랭킹이나 그런 가치 기준이
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 가치 기준에 대해서는 보통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냥 랭킹에만 관심을 갖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 기준에 대한 재해석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원장님한테 당장 이제 자녀분들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럼 저희가 이 원장님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글로벌 융합교육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글로벌 교육 전문가로 발돋움하실 수 있었던 원장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만의 방법으로 3T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3T는 첫 번째 재능인 탤런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인 트레이닝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타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T인 이 탤런트입니다. 이 원장님의 재능을 어떻게 찾으시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제가 자라면서 제가 스스로가 엘리트라고 생각했었던 건 보통 저연령대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엘리트라는 생각보다는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재능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브랜딩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MIT 대학교 학생들이나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한테 보통 평가를 하는 직관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인지능력 테스트를 저한테 한번 맞춰봤더니 네네. 제가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학문에 대한 관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시험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외국에 이제 출장 나갈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헌책방을 간다든지 뭐 이제 서점을 들리게 되는데 네. 보통 제가 사는 책은 보통 한 분야에 대한 책만 사서 고르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책을 그리고 이제 일단 소수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게 공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을 소개해주는 책이면 무조건 다 제 거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의 재능은 이렇게 제가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열심히 파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다방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쏟으시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된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재능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원장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기사를 제가 좀 사전 수집을 해 보니까 그런 전문가라고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런 맞는 재능을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발견하고 나서의 이런 재능들을 더 이제 북돋아주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훈련시켜 오셨나요? 통상 관련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저 스스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인재의 기준에 저를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4년 가까이를 제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나 내지는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논점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디베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책은 반드시 같이 읽고 나가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깊이가 넓어져 갔겠죠. 그리고 언어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단순히 언어라는 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특히 이제 한국 쪽에서 말하다 보면 영어 시험을 이제 시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영어사 교육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이 거의 그 중남미 국가 2개 국가 그 1년 국방 예산을 합친 것과 와, 거의 어마어마하네요. 맞먹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영연방 국가에서 주관하는 IELTS 시험 같은 경우에 네. 아시아 40개국가 중에 보통 39위, 8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우리 시험은 잘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통 나가고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네. 저처럼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보다 객관적인 통계치를 보게 되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 그런 재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언어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직관적 사고를 키우고 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상식의 반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14~15년 동안 계속해왔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런 훈련들을 이제 책을 읽고 토론해 가면서 그렇게 그렇죠. 길러오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저 나름대로 느끼게 되는 어떤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예를 들어 3가지 이상이 되게 되면 요새는 이제 교육이 공학과 똑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하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걸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면 단순한 결과를 원하시는데 네네.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일단 원장님의 삶을 보니까요. 남의 어떤 시행착오도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면서 본인의 시행착오도 많이 좁혀간 그런 훈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이 뭐 어떤 어려운 일을 수행할 때 남들보다 이 겪어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3번째 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3번째 T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간들 보내셨나요? 글쎄요, 살아온 얘기를 하면 참 힘든 시기도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오면서도 어려움이 글쎄 뭐 즐거움보다는 더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일단 그 알베르트 까미가 썼던 그 부조리에 관한 실론이라는 책에 이제 그 시시포스 신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왔었던 그 마인드를 빌려서 네. 제가 이제 제 마인드셋으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그 산 위에 보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시시포스가. 네네. 그러면 그걸 끌어올리면서 그 수많은 난관에 봉착을 하거든요. 이제 끝까지 끌어올리기도 쉽지가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굴러떨어지겠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마인드셋을 바꿨죠. 어차피 산 정상까지 올리는 게 나의 미션이면 그 이후에 바위가 굴러 떨어지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적어도 이 미션까지만 내가 달성하는 게 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까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심하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네. 어차피 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고 하다 보면 당장 앞에 있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사고를 좀 단순화시키고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긍정적으로 한마디로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나친 걱정보다는. 그래요. 이 자식 자신을 잘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예도 많이 드시고 철학적인 것인가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항상 조현신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그런 기본 원칙이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또 다시 비슷하게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현신 대표님은 이 원장님의 노하우 같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제가 또 전문가로서 딱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네네. 이게 3T처럼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코스는 딱 3가지다. 첫 번째 트레이닝. 제대로 이 필요한 과정을 트레이닝하고 2번째 그다음에는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각종 국제 공인 시험이라든지 그 어떤 세계가 원하는 기준에 검증하는 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포지셔닝 거기까지 가게끔 필요한 부분들을 설계해주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이 전 과정을 글로벌 인재 전문가 우리 이상명 원장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깔끔한 마무리신데요. 네, 트레이닝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거기에 포지셔닝하는 단계까지 정말 다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지금까지 바쁘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욱 바빠지실 것 같은데 원장님 끝으로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스위스에 보면 그 롤프 도벨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리 마인즈를 구성해서 이제 지식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만나고 학부모를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이제 괴로움이 뭐냐면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썩 완전체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보면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네. 지금 이제 소통의 기회를 많이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대게 되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그 탈북 대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뭐 제 인내심하고의 싸움이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식 소통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네네. 경계를 허물고 이제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근데 사실 보면 관점을 달리해보면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발굴해서 각자 자기의 위치로 이제 보통 시야를 넓혀보면 나갈 곳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걸 앞으로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 역량을 키우는 게 앞으로 저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하실 일 정말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위한 그런 일일 수도 있는 이만큼 애국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뜻하신 대로 좀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쪼개서 저희 스튜디오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분들을 기른 어떤 교육의 관점에도 도움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안과 힘을 받으신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우리 이상명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조윤신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훌륭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3가지 방법으로 준비해 오셨네요. 네, 첫 번째는요. 지금 하는 일에 다른 분야를 융합하라. 요즘에 융합하는 것도 힘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거 같은 경우도 공학하고 인문학을 결합하기도 했고요. 네. 스탠포드 대학에도 문학, 문화, 언어를 결합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분야를 융합하시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융합하는 게 이제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들을 많은 사람들이나 뭐 많은 책을 위해 접하면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2번째 방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2번째는요. 균형 감각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렇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에 반해서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고정관념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세계나 앞으로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마음속에 절대로라는 생각은 없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균형 감각을 키워서 나에게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버려가면서 편안하게 본인의 삶의 길을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 남아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글로벌 인재 전문가 이상명 원장님이 본인의 시간을 견디는 지혜로 소개를 해드렸죠. 네. 시지프스, 뭐 시시포스 되게 많은데 시지프의 지혜를 닮아라. 네네. 이게 어차피 산 위로 끌어올렸는데 떨어질 걸 생각해서 아예 올리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의 최선을 다하는 걸로 목표를 좀 바꾸시는 건 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의 확률 50대 50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지프의 지혜를 닮으라고 3번째 멘토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3가지 방법으로 압축시켜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멘토링 한 주일 동안 좀 숙지하시고 실천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이어갈 텐데요. 한 주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이죠. 우선 지난주 내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발표해야 되는데 막 하품을 하거나 따분해하는 표정의 누군가를 만나면 이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해지죠. 움츠러들죠. 그렇죠. 네, 그분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멈춤 화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배경화면처럼. 그리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쪽을 보면서 다시 자신의 그 뭐랄까 동기나 그런 열정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준비한 터닝 포인트인데요. 네네. 아마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 한 명만 집중해서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해보는 것도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지난주에는 보신 것처럼 자기 문답법을 활용하라는 방법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니까 질문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Y를 기본으로 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려고 했는데 보통 요즘 수업 많이 나가시잖아요, 대표님. 네. 어떤 질문들을 좀 더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편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이런 단순한 질문에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 이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므로 질문을 못하겠다 그러면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한두 권 정도 보시면 조금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터닝포인트 방법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방법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 터닝 포인트는 굉장히 또 좀 재미가 있습니다. 네. 설정 훈련을 하라. 설정 훈련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건데요. 네. 내가 만약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러면 이대로 죽으면 뭔가 준비 안 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교통사고로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될지. 보험 서류도 다시 정리해야 될 거고 몰래 남겨놨던 비상금도 빨리 해야 될 거고 뭐 유언도 네. 남겨야 될 거고 장기 기증은 누구한테 한다든지. 그거 지금 중간중간에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가끔씩 설정 훈련을 하는 건 글쓰기 훈련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딱 나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설정 훈련을 좀 하면 하루하루 생활을 유익하게 보내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정 훈련이 그냥 설정 훈련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설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설정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상대방의 입장으로 설정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오늘은 그냥 딱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이 생을 마감한다고 했을 네. 때 지금처럼 살다가 가도 그냥 괜찮은 건지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할 때 아마 도움이 좀 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실천해 볼 방법은요.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설정해 보는 훈련이니까요. 예, 마음을 좀 단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 코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퍼스널 브랜드 관련 책 한 권 또 소개를 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네, 무언가 연말쯤 되면 막 그동안에 못했던 것도 답답하고 막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오늘 준비한 책은 딱 하루 1%입니다. 하루 1%요? 그러니까 지렛대 하나만 마스터하라.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에 성과를 내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럼 네. 아무 성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는 건 딱 1%의 차이다 생각하면 아주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본인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 제목이 하루 1%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요. 하루에 쪼개서 작게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또 열심히 달렸어요, 대표님.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눴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오늘의 시간을 좀 압축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슈퍼맘 이 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무언가 메모를 하시면서 보는지 한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방송을 들을 때는 다 뭔가 할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돌았으면 매일 제자리 걸음이다. 분명히 기록을 안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1%처럼 한 가지는 꼭 내가 얻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시는 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오늘은 기록하면서 무언가를 하시라고 마무리 인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 지인은요, 그 대표님 방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캡처를 핸드폰으로 캡처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꼭 수기로 기록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쭉 계속해서 네. 이걸 리마인드 시킨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자세로 일주일 동안 하루 보람 있게 좀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같이 달려와 주신 조효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